채소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당 성분이 많아서 밥을 먹는 것과 같은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추천드릴 채소는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꽤 많지 않으신가요? 밥 한 숟갈에도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나이가 됐죠. 그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식단 조절입니다. 그리고 식단 조절이라고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채소죠. 당뇨엔 채소가 좋다더라, 채소 많이 먹으면 혈당이 잡힌다더라, 이런 말을 그대로 믿고 먹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채소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고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당 성분이 많아서 밥을 먹는 것과 같은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보다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더 쉽게 혈당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채소니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당뇨에 진짜 좋은 채소는 어떤 것인지 잘 알고 똑똑하게 먹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채소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당뇨를 관리하거나 예방하고 싶은 분들에겐 이 브로콜리만큼 고마운 채소도 없는데요. 우선 브로콜리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 속도가 천천히 올라가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식이섬유인데요.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또 브로콜리 안에는 솔포라판이라는 아주 똑똑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는데요.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돕고 체내 염증을 줄여줘서 당뇨의 진행을 늦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전처럼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잖아요. 밥은 똑같이 먹었는데 왜 이렇게 당이 많이 나오지?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그럴 때 브로콜리 같은 채소가 진짜 큰 역할을 해요. 당장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몸의 밸런스를 조금씩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식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삶으면 좋은 성분들이 물에 다 빠져나가요.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전자레인지에 살짝 익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초장에 찍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들기름 한 방울, 레몬즙 살짝, 소금을 아주 약간만 뿌려서 드시면 훨씬 건강하게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혈당이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억지로라도 챙겨볼 만한 채소가 이 브로콜리입니다. 두 번째는 샐러리인데요. 샐러리가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손이 잘 안 가는 채소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채소는 당뇨와 혈당 관리에 있어서 꽤나 고급 식재료입니다. 특히 식단에 신경 써야 할 시기에 뭐라도 부담 없이 먹을 걸 찾고 있다면 샐러리만큼 가볍고 효율적인 채소도 드물어요. 칼로리가 거의 0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낮고 수분 함량은 95% 이상인데요. 여기에 당분도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먹어도 혈당을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씹는 동안 포만감을 느끼게 해줘서 과식을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되죠. 또 하나 샐러리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아피제닌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체내 염증을 줄여주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혈당이 오르지 않게 조절해주는 거죠. 게다가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자잘한 염증이나 부종이 잘 생기는 노후에는 이런 작용이 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샐러리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향이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입맛을 돌게 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진정작용도 해줘요. 샐러리 속 피토케미컬 성분들이 긴장을 완화시키고 혈압과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손질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언제든지 꺼내 먹기 좋고 된장에 콕 찍어 먹거나 두부랑 같이 드셔도 좋은데요. 요즘은 샐러리와 사과, 오이를 함께 넣고 간단한 주스로 갈아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향이 낯설 수 있지만 이 향 자체가 몸을 맑게 해주는데 일조한다는 걸 알고 나면 드시기에도 훨씬 편하실 거예요. 세 번째는 상추인데요. 상추는 당 함량이 거의 없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상추처럼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돼서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 거죠. 그리고 상추엔 락토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일종의 자연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즉 상추를 먹으면 몸이 편안해지고
신경이 안정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게 돼요. 스트레스가 줄면 혈당도 같이 안정되기 쉬운 상태로 바뀌는데요. 요즘 별일이 없어도 마음이 괜히 불안하고 잠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듣는데요. 그런 시기일수록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상추 같은 채소가 식단에 더 자주 올라가야 하는 이유예요. 게다가 상추는 활용도가 정말 높습니다. 쌈 채소로만 드실 게 아니라 상추 겉절이, 상추국, 그리고 들기름에 살짝 묻힌 상추나물, 조금만 응용하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만큼 다양하게 드실 수 있어요. 특히 기름기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도 도와주고 급격한 혈당도 잡아줍니다. 이 외에 양배추도 추천드리는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손질도 어렵지 않은데 건강에는 정말 좋습니다. 이처럼 건강해서 먹는다는 말이 당뇨를 고민하는 분들에겐 핵심인데요. 양배추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우리가 식사를 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치솟지 않도록 천천히 흡수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드실 때 양배추를 곁들이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서도 빠르게 내려가지 않아서 몸에 부담도 없는데요. 그리고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몸이 인슐린을 더 잘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는 영양소인데요.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당이 많다라는 병이 아니라 몸이 인슐린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양배추는 단순히 식재료가 아니라 몸의 기능을 개선해주는 도우미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무엇보다 양배추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채소예요. 위장에 부담이 없고 위염이나 소화 불량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속쓰림이 잦아지고 식후 더부룩함이 자주 느껴진다면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과 소화 상태가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엔 양배추즙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굳이 비싸게 사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생으로 샐러드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들기름에 묻혀 드시는 방법도 좋고요. 기름 없이 팬에 구워 드시면 단맛이 살아나서 훨씬 먹기 편해집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양배추 몇 입만 먹는 것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 당뇨가 있는 분이나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아주 실속 있는 채소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품은 양파인데요. 양파는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채소일 정도로 많이 드실 겁니다. 국을 끓일 때, 고기를 볶을 때, 심지어 김치를 담글 때도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흔한 양파가 당뇨를 막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 놀라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이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도록 도와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조절해 주는 거죠. 당뇨는 몸이 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파처럼 인슐린 기능을 도와주는 음식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게다가 양파 속 황화합물은 당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조절해주고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막아주는데요. 특히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분들에겐 양파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이 훨씬 완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양파를 구우면 달달해지잖아요. 그 단맛은 혈당에 괜찮은 건가? 이런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양파를 익히면 단맛이 올라오긴 하지만 그건 양파 속 천연 탄수화물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단맛일 뿐 설탕처럼 혈당을 갑자기 올리는 단맛이 아니고요. 오히려 조리된 양파는 소화도 잘 되고 위장에 부담이 적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더 도움이 돼요. 하루에 반 개에서 한 개 정도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아주 효과적인데요. 혈당, 혈관, 염증까지 두루 케어해주는 속 깊은 채소입니다. 이렇게 당뇨에 도움이 되는 채소도 있지만 평소에 자주 드셨던 식품 중 오히려 혈당을 치솟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바로 감자입니다. 밥 대신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서 반찬으로도 드시고요. 입맛 없을 땐 감자전이나 감자조림이 참 잘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감자가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겐 꽤 조심해야 할 음식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감자의 혈당 지수가 매우 높다는 것인데요. 혈당 지수는 어떤 음식을 먹은 후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 나타내는 수치예요. 감자는 GI가 무려 80 이상으로 밥보다도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식품입니다. 특히 삶은 감자,
으깬감자, 감자국처럼 부드럽게 조리된 형태일수록 소화 흡수가 빨라지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게 되는데요. 나는 밥 대신 감자 먹는데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감자는 밥보다도 더 주의가 필요한 탄수화물이에요. 감자에는 식이섬유도 많지 않고 단백질이나 지방도 거의 없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으면서도 혈당을 훅 올려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먹는 방식인데요. 감자를 그냥 삶아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기름에 튀기거나 양념에 조리하거나 전을 부치는 방식이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혈당뿐 아니라 칼로리, 나트륨, 지방 섭취까지 덩달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당뇨의 삼중고가 되는 셈이죠. 물론 감자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감자에도 비타민C나 칼륨처럼 몸에 좋은 성분이 있긴 해요. 하지만 혈당이 민감한 분들에겐 감자의 이점보다 단점이 훨씬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당 전 단계이신 분들은 감자를 주식처럼 먹는 습관, 반찬으로 자주 곁들이는 습관을 되도록 줄이는 게 좋고요. 꼭 먹어야 한다면 되도록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와 함께 먹기, 소량만 섭취하기, 튀기거나 으깨지 않고 통째로 익혀서 먹기, 이런 조리법으로 혈당 부담을 덜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옥수수인데요. 옥수수는 엄연히 곡물, 즉 탄수화물 식품이에요. 감자처럼 생겨서 채소처럼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밥이나 빵과 비슷한 성격의 고탄수화물 식재료인데요. 삶은 옥수수 한 개엔 밥 한 공기 분량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당질 함량이 높은 편이라 한 번에 많이 먹을 경우 혈당을 빠르고 크게 올릴 수 있어요. 게다가 혈당 지수도 꽤 높은 편인데요. 삶거나 구운 형태로 먹을 경우 소화가 빠르게 되면서 혈당을 단시간에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먹는 순간은 속이 든든하지만 그 뒤엔 혈당이 출렁이는 음식이죠. 특히 요즘 많이 유통되는 찰옥수수나 단옥수수는 품종 자체가 당분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즉 자연의 맛이라 생각하고 먹는 그 달큰한 맛도 당뇨 환자에겐 천연 설탕처럼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 먹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밥 대신으로 소량만 먹고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와 함께 먹기, 절대 간식처럼 먹지 않기, 이렇게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외에도 고구마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고구마는 섬유질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당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먹는 순간엔 건강한 느낌이지만 혈당은 빠르고 크게 반응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여기에 고구마 특유의 단맛은 전분이 열에 의해 당으로 바뀌는 자연적인 과정에서 생기는 건데요. 특히 군 고구마처럼 오랫동안 천천히 익힌 고구마는 당분이 훨씬 높아지고 그만큼 혈당을 더 강하게 자극하게 돼요. 그래도 밥 대신 먹으면 낫지 않나?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밥과 고구마는 혈당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리 방식에 따라서는 밥보다도 더 높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삶은 고구마나 군 고구마처럼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형태일수록 혈당은 빠르게 올라가고 포만감은 오래가지 않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 고구마도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혈당 관리를 위해 먹었던 건강식도 잘 알고 드셔야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셨다가 건강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밥 지을 때 이것만 넣으면 혈당 뚝 떨어지고 당뇨 관리에 굉장히 좋은데요.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흰 쌀밥조차 맘 놓고 먹을 수 없잖아요. 당뇨에 걸리면 합병증으로 신장이 망가지거나 뇌졸중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밥에 이것만 넣으신다면 당뇨병을 막는 음식으로 변합니다.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혈당 걱정 없이 배불리 먹고 당뇨를 막는 놀라운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흔히 밥이 보약이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라고들 하시죠. 밥은 우리의 에너지 원천이고 주식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먹는 흰 쌀밥, 즉 백미밥은 혈당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백미는 겉껍질인 쌀겨와 쌀룬을 완전히 제거하고 속살만 남긴 상태인데요. 그런데 껍질에는 원래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걸 다 벗겨내면 남은 건 거의 전분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전분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당분으로 빠르게 바뀌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흰 쌀밥은 GI 지수가 아주 높은 음식입니다.
밥 한 공기를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우리 몸은 이걸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마구 분비하는데요. 이렇게 계속 혈당이 들쭉날쭉하면 몸이 점점 지치고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혈당이 빨리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면 금세 다시 배가 고파지고 또 뭔가 먹을 것을 찾게 되는데요. 포만감은 짧고 과식은 쉬워지고 체중은 늘고 결국 혈당 조절은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점점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췌장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밥을 드실 때 이것을 넣으신다면 혈당 쭉 내려주고 당뇨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주입니다. 당뇨나 혈당 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흰쌀 대신 현미를 먹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미는 껍질이 없지만 현미에는 껍질이 있어서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항산화 물질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포만감도 오래 가는데요. 문제는 아무리 몸에 좋아도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와 장의 소화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현미밥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고 심하면 복부백만과 통증까지 겪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인 몸에 현미가 잘 안 맞나 보다 하고 다시 백미를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몸은 살리고 소화도 도와주는 똑똑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주 한 컵을 넣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예전부터 한방이나 민간에서 활용해온 방법 중 하나예요. 소주에 들어있는 에탄올 성분, 즉 알코올이 현미 껍질 속에 있는 거친 식이섬유를 어느 정도 연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셀룰로스라는 단단한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만으로는 잘 부드러워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알코올이 가열되면서 이 섬유 구조를 살짝 풀어주고 쌀알 사이의 조직이 더 잘 퍼지게 도와주면서 밥이 더 부드럽고 소화도 쉬운 상태로 바뀝니다. 또한 알코올은 잡균이나 곰팡이균을 억제하는 역할도 해서 장기간 불리거나 여름철 밥을 지을 때 위생적으로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소주는 밥을 지을 때 높은 온도에서 완전히 휘발되기 때문에 전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실 땐 술맛이 나지도 않고 몸에 알코올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밥을 하실 때 소주 한 컵 정도만 넣으시면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당뇨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뽕잎인데요. 예전에는 뽕잎 하면 차로만 드시거나 민간요법으로 당뇨에 좋다고만 알고 계셨을 텐데요. 사실 이 뽕잎을 밥을 지을 때 같이 넣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뽕잎에는 장 속에서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는 걸 막아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게 포도당으로 빨리 바뀌지 않도록 막아주는 천연 혈당 조절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고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당뇨나 혈당 전 단계에 계신 분들 또는 밥을 먹고 나면 자꾸 졸리거나 무기력해지는 분들께 정말 좋은 자연식품입니다. 또한 뽕잎은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몸속 염증을 낮추고요. 혈관 건강에도 좋은 항산화 성분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루틴, 퀘리세틴, 클로로필 같은 식물성 성분들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중성지방 수치까지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놀라운 효능을 얻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린 뽕잎이나 뽕잎 가루를 준비하셔서 밥을 지을 때 쌀과 물을 넣은 다음 뽕잎 한 줌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현미든 백미든 어떤 쌀에도 잘 어울리고 밥맛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식욕도 돋워줍니다. 세 번째는 팥인데요. 팥은 예로부터 몸이 붓는 걸 막아주는 이뇨식품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붓기 빼는 데만 좋은 게 아니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도 정말 추천드리는데요. 먼저 팥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복합 탄수화물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미처럼 혈당을 확 올리는 음식과 달리 소화되는 속도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식후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주고 인슐린 분비 부담을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당뇨를 관리 중이신 분들께 유익합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몸속 나트륨이 쌓이기 쉬운데 칼륨은 그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 혹은 혈압이 높아 고민이신 분들께 아주 좋은 자연요법이 되고요. 팥에 풍부한 사포닌과 볼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피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관리, 심지어 혈관 노화 예방에도 좋은데요. 그럼 팥을 어떻게 먹어야 좋은지 궁금하시죠? 팥은 단단한 편이라 따로 한 소끔 끓여서 어느 정도 익힌 뒤 밥 지을 때 쌀에 섞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팥을 삶은 물을 그대로 사용하면 밥은 붉게 물들고 훨씬 더 건강한 맛이 나는데요. 자주 드신다면 자연스럽게 혈당과 혈압, 붓기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리와 녹차도 좋은데요. 기리는 슈퍼 곡물로 불릴 만큼 건강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노후에 꼭 추천드리며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탁월한데요. 기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당분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주고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기리는 꼭 챙겨야 할 곡물인데요. 뿐만 아니라 나쁜 콜레스테롤까지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서 건강관리, 심혈관 질환 예방, 나아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까지 낮춰줍니다. 그리고 밥 지을 때 녹차 우린물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몸속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심지어 체지방 분해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로 인해 세포 손상, 혈압, 혈당 문제가 더 많아지는데 녹차는 그런 문제를 부드럽게 눌러주는 자연 약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밥 지을 때 일반 물 대신 따뜻하게 우린 녹차물로 밥을 짓는다면 혈관 나이와 몸의 피로를 확 줄여주는 습관이 됩니다. 특히 기름진 식사나 외식을 자주 하시는 분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 녹차밥은 정말 좋은 선택인데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평소 자주 먹었던 음식 때문에 혈당 관리에 최악인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떡입니다. 떡은 우리나라 분들이 참 좋아하시죠. 잔칫날에도 먹고 출출할 때도 먹고 부담 없이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떡은 사실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대표 음식 중 하나인데요. 주로 찹쌀, 맵쌀, 쌀가루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탄수화물은 씹는 순간부터 소화가 빠르게 되기 때문에 먹고 나면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게다가 부드럽고 달콤하게 만들어져 과식하기 쉽고 조금만 먹어도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데요. 특히 인슐린 기능이 약해진 노후에는 매우 위험한 혈당 상승을 유발합니다. 다음은 과일 주스인데요. 과일인데 뭐가 나빠? 비타민도 있고 천연이라 몸에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하지만 과일은 씹어서 먹는 것과 즙으로 마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스로 만들면 과일의 섬유질은 다 빠져나가고 당분만 남은 액체가 되는데요. 특히 과당과 포도당은 주스를 마시자마자 관과 혈액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한 컵 마셨다고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과일 수십 개를 한 번에 마시는 셈이 되는데요. 게다가 포만감은 적고 금방 배가 고파져서 식사량까지 늘어나게 만드는 무서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면인데요. 말할 것도 없이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고 간편하고 맛있어서 끊기 어려운 음식이죠. 하지만 라면은 탄수화물, 나트륨, 지방, 화학 첨가물까지 당뇨에 안 좋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혈당 폭탄 음식입니다. 면발 자체가 정제된 흰 밀가루로 만들어져 소화가 너무 빨라 혈당을 단시간에 확 올리고 스프는 설탕, 포도당, 나트륨이 듬뿍 들어가 있어서 혈당뿐 아니라 혈압과 콩팥 기능까지 위협하는데요. 정말 무서운 건 라면을 먹으면 자꾸만 당기는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혈당이 불안정해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소 자주 먹는 이런 음식들로 인해 우리 몸의 혈당 균형을 무너뜨리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더 심하게 만들어 당뇨병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는 음식들입니다. 당뇨라는 건 참 조용하게 그러나 꾸준히 우리 몸을 무너뜨리는 병이죠. 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건 평소 생활 습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생활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는 식사 후 10분은 꼭 움직이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바로 앉거나 눕는 습관이 있으신데요. 이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지름길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그때 우리 몸의 근육이 조금만 움직여주면 혈당을 에너지로 바로 써버릴 수 있어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식사 후 산책을 10분만 해보세요. 빠르게 걷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냥 천천히 걷거나 집안 정리만 살짝 해도 혈당 조절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손으로 먹을 걸 준비하는 습관인데요. 요즘은 외식, 간편식, 배달 음식을 정말 자주 시켜 드시잖아요. 그 음식들 속에는 설탕, 정제 탄수화물, 나트륨, 기름이 너무 많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밖에서 드셔야 할 때도 있지만 가능한 내가 직접 밥을 짓고 간을 조절하고 재료를 선택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밥 지을 땐 앞에서 설명드린 음식들을 활용해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말자인데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고 이게 결국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기능을 방해합니다. 즉 마음이 불안정하면 혈당도 따라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 아침 기상 후와 잠들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이 작은 호흡만으로도 우리 몸은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당뇨는 큰 노력보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변화하는데요.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궁합 오메가3입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 2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알약이라 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 알에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이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조사입니다. 오메가3는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분명한 출처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3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신뢰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도 매일 2알씩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 물개로 만든 오메가3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이 D까지 2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부터 혈중 지질 개선, 칼슘과 인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약국에서도 9만 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들어올 땐 부스팅 기법으로 함량은 높이면서 가격은 낮췄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 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